아마도 지금부터는 약을 먹고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뇌경색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 팁을 의사에게 받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피가 끈적하고 혈관이 막혀 있나요? 동맥을 깨끗이 하고 뇌졸중,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방법 끝까지 시청하세요. 그분처럼 되고 싶지 않다면 제가 그걸 바꿀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심장내과 의사입니다. 아침마다 진료실 문을 열 때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 몸에는 10만 킬로미터가 넘는 혈관이 있습니다. 그 긴 길들이 매일 아주 조금씩 조용히 좁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프지도 특별히 느껴지지도 않다가 깨달을 때쯤이면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씨의 아주머니는 자신이 건강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욕실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피가 너무 끈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최태석 68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걸음은 비틀거렸습니다. 그는 힘겹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요즘 어지럽네요. 아침마다 머리가 수건으로 덮인 것처럼 무겁습니다. 그래도 나이 들어서 그렇겠죠. 혈압계를 보니 숫자가 162에 96. 경동맥 초음파 결과 혈관의 65%가 죽상경화반으로 좁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최 선생님, 오늘 욕실에서 쓰러지지 않으신 건 다행입니다. 심장이 오늘 하루도 버텨준 걸 감사해야 합니다. 그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직 제 말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사실 최 선생님 같은 분은 드물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60세 이상 인구의 10명 중 7명은 이미 혈관이 부분적으로 좁아져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모릅니다. 혈관이 70% 이상 막히기 전까지 몸은 아무런 신호를 주지 않습니다. 아프지도 열이 나지도 경고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뇌로 가는 피가 멈추는 순간 사람은 그대로 쓰러집니다. 그것이 바로 뇌졸중입니다. 혈관 질환이 무서운 이유는 아프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강바닥에 쓰레기가 조금씩 쌓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흐름을 막아버리는 것처럼요. 하지만 희소식도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생활을 바꾸면 혈관은 10년 젊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기적 같은 변화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손이 저리고 발이 차다면 그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피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신호입니다. 손이 저리고 발이 차갑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피가 살려달라고 외치는 신호입니다. 처음 병원에 왔을 때 최 선생님은 음식으로 혈관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약도 먹고 있는데 뭘 더 먹는다고 달라지겠어요? 저는 그의 혈관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기름때가 잔뜩 낀 주방 배수관처럼 혈관 속이 기름 찌꺼기로 막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은 기억이 있고 스스로 고치는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럴 기회를 주면 됩니다. 그때 저는 강미숙 64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녀 역시 처음엔 손끝이 저리고 아침마다 어지럽고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찼습니다. 검사 결과 중성지방 수치가 380 mg/dl 정상의 거의 3배였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요. 아침마다 묵직한 두통, 특히 뒤통수 쪽이 뻐근하다면 그건 뇌로 가는 혈류가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강미숙 어르신의 치료를 약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혈관 회복 식단으로 시작했죠. 그녀가 한 주에 바꾼 건 단 3가지뿐이었습니다. 파란 생선, 등푸른 생선을 식단에 추가하고 매일 양파즙을 한 잔 마시고 기름진 고기 대신 달걀 흰자로 단백질을 채우는 것. 단 3달 후 재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중성지방이 절반으로 감소, 혈압은 안정, 머리는 맑고 걸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녀는 눈가가 젖은 채로 말했습니다. 박사님, 요즘은 아침마다 숨쉬기가 참 편해요. 제 혈관이 웃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사실 우리 몸은 늘 우리를 살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신호를 듣지 못할 뿐이죠. 머리가 무겁고 손발이 저리며 가끔 어지러운 증상들, 많은 사람이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그건 혈관이 보내는 SOS입니다. 피가 끈적해지고 흐름이 느려지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은 단 몇 분 만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한 잔의 물이 10년의 약과 병원을 대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 한 컵의 물이 앞으로 10년간의 약과 병원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당신을 겁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이해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혈관을 살릴 가장 좋은 시점은 10년 전이었고, 두 번째로 좋은 시점은 바로 오늘입니다. 왜냐하면 혈관은 스스로 회복할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 우리가 매일 그것을 망가뜨리는 습관을 멈추고 올바른 영양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활을 바꾸고 나서 약을 줄이거나 끊은 환자들을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은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더 맑고 더 행복해졌습니다. 오늘 저는 당신에게 상상해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느 아침 머리가 맑고 심장이 고르게 뛰고 걸음이 안정되고 손발이 저리지 않으며 더 이상 어지럼증이 두렵지 않은 순간을요.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그건 혈관이 올바르게 돌봄을 받은 결과입니다. 그러니 쓰러진 뒤에야 혈관을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한 끼 식사와 한 잔의 물, 그리고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하세요. 이제 제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백 명의 환자들의 피를 맑게 하고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고 뇌졸중 위험을 낮춘 세 가지 음식, 그 비밀을 말이죠. 밤에 종아리 결염이 생기는 것은 근육에 산소가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밤에 종아리나 발바닥이 쥐나는 이유, 그건 근육 속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혈관을 가장 자연스럽게 깨끗하게 만드는 첫 번째 음식,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 가정에서 익숙하게 먹는 음식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댓글 잊지 마세요. 특히 더 알고 싶은 분들은 댓글에 1번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래야 제가 당신과 함께 하루하루 혈관을 회복하는 여정을 끝까지 동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첫 번째 음식은 수많은 환자들의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좁아진 혈관을 다시 열어준 음식입니다. 그건 바로 등푸른 생선, 특히 고등어, 청어, 연어, 그리고 참치입니다. 그날 오후 최태석 어르신께 식단을 바꿔보자고 말씀드렸을 때 그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 고등어 맨날 먹어요. 근데 왜 혈관이 아직도 막히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많은 한국 분들이 생선만 자주 먹으면 혈관에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짜 차이는 어떤 생선, 어떻게 조리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자주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 그 중에서도 EPA와 DHA라는 두 가지 귀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EPA는 우리 혈관의 청소부처럼 작용합니다. 혈중 중성 지방을 30, 40%까지 낮추고 혈관 벽에 붙은 기름 찌꺼기를 녹여내죠. 반면 DHA는 신경의 수호자입니다. 기억력을 안정시키고 염증을 줄이며 뇌혈관의 탄력을 높여줍니다. 서울대학교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이상 등푸른 생선을 먹는 사람은 붉은 고기만 먹는 사람보다 뇌졸중과 심근경색 위험이 45% 낮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태석 어르신께 작게 시작하자고 말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고등어구이 한 토막이나 청어 2마리쯤이면 충분합니다. 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게 다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맞습니다. 몸은 많이보다 꾸준함을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했습니다.
절대 튀기지 말고 재사용한 기름은 쓰지 마세요. 기름 온도가 높으면 오메가3가 거의 다 파괴돼 좋은 생선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대신 찜이나 구이, 무, 마늘을 넣은 담백한 조림으로 조리하면 영양도 지키고 비린내도 줄일 수 있습니다. 3달 후, 그가 다시 병원에 왔을 때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사님, 몇 년 만에 머리가 이렇게 가벼운 건 처음이에요. 네, 검사 결과를 보자 우리 둘 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중성지방 350, 190, MGDL, 혈압 162, 96, 132, 84, MNHG, LDL 나쁜, 콜레스테롤 25% 감소. 그가 농담처럼 말했죠. 고등어가 제 창고를 다 청소해 준 것 같아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청소만 한 게 아니라 벽지도 새로 발랐네요. 그 외에도 저는 최 어르신께 생선을 마늘, 무, 레몬과 함께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 들어있어 혈전 생성을 막고 오메가3의 흡수를 높여줍니다. 무와 레몬은 비타민 C와 소화 효소가 풍부해 지방 흡수를 도와주고 비린내를 자연스럽게 잡아줍니다. 예, 생선을 잘 못 먹는 분들께는 천연 어유PCO 보충제를 권합니다. 하루 오메가3 1500 임지 정도면 충분하죠. 하지만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보충제보다 신선한 음식이 먼저입니다. 최 어르신뿐 아니라 또 한 분, 한현옥 70세 어르신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은 심장 관상 동맥이 좁아져 가슴 통증과 손끝 저림으로 힘들어했죠. 생선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요. 처음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권한 레몬찜 연어와 채소 식단을 시도하신 뒤 한 달 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잠이 잘 와요. 아침에 일어나도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아요. 2달 후 심장 초음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관상동맥 혈류량이 뚜렷하게 개선된 것이죠. 하지만 저는 환자들에게 늘 말합니다. 등푸른 생선만으로는 완전한 답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정교한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혈액이 깨끗해졌다면 이제는 혈관벽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터지거나 급격히 수축하는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음식이 바로 양파입니다. 이 말을 꺼내면 많은 분들이 웃습니다. 양파요, 선생님, 우리 집은 맨날 먹는데 아무 변화도 없어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파를 양념으로만 먹지 가장 강력한 생리활성 형태로는 거의 먹지 않습니다. 비밀은 바로 케르세틴이라는 항산화 물질에 있습니다. 이 성분은 갈색 껍질 바로 아래층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껍질째 벗겨서 버려버리죠. 케르세틴은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걸 막아, 즉 동맥경화의 첫 단계를 차단합니다. 또한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평균 10-15mmHg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벼운 혈압약과 비슷한 수준이죠. 제가 환자들에게 권하는 방법은 따뜻한 양파즙을 매일 마시는 것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양파를 썰어 15분 정도 공기에 노출시켜 활성 성분이 만들어지게 하고 약불에 25분간 끓인 뒤 물만 걸러내 꿀 한 작은 술을 넣습니다. 그 물을 아침 저녁 식후 반 컵씩 마십니다. 사육주가 지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손발이 따뜻해졌어요. 피부가 더 환해졌어요. 머리가 맑아요. 그리고 거의 모두가 같은 말을 덧붙입니다. 피가 미끄럽게 흐르는 느낌이에요. 대한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양파는 혈전 생성을 약 50%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과하면 독이 됩니다. 하루 중간 크기 양파 1개면 충분합니다. 위가 약한 분은 반드시 익혀서 드세요. 생양파는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피가 깨끗해지고 혈관이 부드러워졌다면 마지막 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바로 혈관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재료를 보충하는 일입니다. 마치 오래된 벽이 벗겨졌을 때 그 틈을 메워주는 시멘트가 필요하듯이 혈관을 복원하는 시멘트는 바로 달걀, 흰자 단백질입니다. 달걀 흰자는 90% 이상이 순수 단백질이며 콜레스테롤이 없고 지방 함량도 거의 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리신과 메티오닌 같은 아미노산은 간의 지방 대사를 도와주고 혈관 내피세포 엔도테리움을 재생시켜줍니다.
이 세포층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얇지만 피가 부드럽게 흐르도록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보호막이죠.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아침 삶은 달걀 흰자 2개를 드세요. 샐러드, 오트밀죽 혹은 채소찜에 곁들여도 좋습니다. 기름 없이, 소금 없이, 튀기지 말고 삶아서 3달만 꾸준히 실천하면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15-20% 감소,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10% 증가합니다. 강미숙 어르신이 그랬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달걀 흰자가 몸을 이렇게 가볍게 만들 줄은 몰랐어요. 그 말이 아직도 제 귀에 남아 있습니다. 결국 등푸른 생선은 피를 맑게 하고 양파는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며 달걀 흰자는 혈관을 복원합니다. 이 3가지가 바로 혈관 재생의 황금 3대축입니다. 하지만 이 3가지를 아무리 챙겨 먹어도 소금, 설탕, 튀김 음식을 계속 먹는다면 모든 노력이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한국인의 혈관을 매일 조금씩 망가뜨리는 음식과 습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팔로우, 댓글, 구독 잊지 마세요. 더 알고 싶어요 하는 분은 댓글에 1번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혈관이 하루하루 젊어질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은 바로 트랜스지방 트란스입니다. 트랜스지방은 식물성 기름을 수소화 하이드로지네이션해서 고체 형태로 바꿀 때 생기는 인공지방입니다. 이렇게 하면 음식이 더 바삭하고 오래 보관될 수 있죠. 그래서 트랜스지방은 쿠키, 감자칩, 도넛, 마가린, 식물성 크림 등에 꼭 숨어 있습니다. 트랜스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 올리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낮춥니다. 그리고 혈관 벽에 만성 염증을 일으켜 동맥경화의 시작점이 됩니다. 작은 도넛 하나만 먹어도 트랜스지방 3호기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섭취량을 2지 이하로 제한합니다. 즉, 단 한 번의 간식이 여러 시간 동안 당신의 혈관을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적은 포화지방, Saturated Fat입니다. 이 지방은 비계, 삼겹살, 소시지, 버터, 고지방 치즈, 생크림, 튀김 음식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상온에서는 단단하게 굽고 우리 몸의 36도 안에서도 여전히 끈적하게 남아 혈관 속을 천천히 흐르며 마치 식은 기름이 배수관에 달라붙는 것처럼 혈관 벽에 들러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고기를 소금이나 술과 함께 구워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 조합은 포화지방과 나트륨 함량을 2배로 높입니다. 그래서 고깃집 회식 다음 날 혈압이 몇 시간 만에 20민의 Hg 이상 급상승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적은 소금 나트륨입니다. 라면 한 봉지에는 나트륨이 약 2영맴지 들어 있습니다. 이는 하루 권장 섭취량 전체와 거의 같습니다. 이 소금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은 혈중 나트륨 농도를 희석하기 위해 물을 붙잡아 두려 합니다. 그 결과 혈액량이 늘어나고 심장은 더 강하게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결국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 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집니다. 제가 진료했던 72세 어르신 한 분은 수년간 혈압이 안정적이었지만 진한 김치찌개를 즐겨 드신 뒤로 혈압이 갑자기 급상승했습니다. 소금 섭취를 절반으로 줄이자 단 2주 만에 혈압이 다시 안정되었습니다. 약의 양을 늘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네 번째 적은 설탕, 당분입니다. 설탕은 단순히 살만 찌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혈관, 내피세포, 즉 피가 부드럽게 흐르게 해주는 얇은 보호막 같은 세포층을 손상시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포도당이 혈관벽의 단백질에 들러붙어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그 자리에 지방과 노폐물이 쌓여 죽상경화반 플라크를 만듭니다. 탄산음료 한 캔에는 설탕 10스푼, 카페의 달콤한 크림라떼 한 잔에는 15-20스푼의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나 자신을 위한 작은 보상들이 알게 모르게 수백만 명의 한국인을 당뇨병 전단계 프리 당뇨 상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최태석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뭘 먹고 삽니까, 의사 선생님?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아직 먹을 건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혈관은 음식뿐 아니라 공기도 필요합니다.
저는 그에게 매일 5가지를 부탁했습니다. 1대 30분 걷기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며 심장으로 피를 밀어올리는 천연 펌프 역할을 합니다. 2. 물 1.5 2리터 마시기.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3된 아침 스트레칭. 어깨와 목을 풀어주면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해집니다.